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 문화의 심장, 요기야카르타의 크라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완전 대박이에요. 근데 좀 조용하네? 우리 사리TV 구독자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줘야 하는데 20살 사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듯 울렸다. 형형색색의 히잡 아래로 살짝 엿보이는 핑크색 헤어 브릿지가 그녀의 발랄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최신 유행하는 크롭탑과 찢어진 청바지 차림의 사리는 전통적인 크라톤의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는 사리TV라는 이름으로 꽤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브이로거이자 소위 말하는 인싸였다. 오늘 그녀의 목표는 이 고색창연한 술탄 궁전에서 뭔가 힙하고 파격적인 영상을 건져 올리는 것이었다. 요기야카르타 크라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전통적인 장소 중 하나였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물난 음악 소리, 코끝을 간지리는 백단향 냄새까지 모든 것이 과거의 시간을 붙잡아 맨 듯했다. 뜨거운 열대의 햇살 아래 궁전의 넓은 앞마당, 알룬알룬 우타라에는 사리 같은 관광객들과 함께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앞뒤단의 시종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사리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와, 저분들 복장 좀 봐. 완전 영화 세트장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정적이야. 우리 채널 컨셉이랑은 좀 안 맞는데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볼까? 그녀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앞뒤 달램 한 명이 사리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좋기 예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바틱 수라장에 전통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크리스 단검을 찬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다. 그의 이름은 부디 평생을 크라톤에 헌신한 앞뒤 달렘이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처럼 크라톤의 모든 규칙과 예법을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침착한 눈빛은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어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부디는 요즘 젊은이들의 가볍고 소란스러운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뼛속까지 전통주의자였다. 사리는 부디를 발견하고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카메라를 향해 윙크했다. 좋았어. 저분이랑 뭔가 인터랙션을 해보는 거야. 전통과 현대의 만남. 뭐 이런 거? 대박각인데? 한편 그늘진 회랑 한쪽에선 또 다른 관광객 타우픽 씨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50대 후반의 역사학자로 자바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크라톤을 찾은 참이었다. 그는 사리의 요란한 복장과 행동을 처음부터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보고 있었다. 사리는 스마트폰을 셀카봉에 끼운 채 부디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과 발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사리TV에서 나왔는데요.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저희 구독자들한테 인도네시아 전통을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부디는 미동도 없이 사리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사리의 복장, 말투, 그리고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무례함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크라톤은 이런 경박한 젊은이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함부로 날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아가씨, 부디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다. 크라톤의 정적을 깨는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지켜온 규율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곳은 신성한 공간이오. 예의를 지켜주시오. 그의 인도네시아어는 옛스러운 억양이 섞여 있었다. 사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런 돌발 상황이야말로 콘텐츠의 재미를 더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놓지 않은 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예요? 저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서. 그럼 혹시 저랑 같이 짧은 춤이라도 요즘 유행하는 틱톡 챌린지 같은 거요. 완전 대박 날 텐데. 그녀는 부디의 근엄한 표정 앞에서 까불거리듯 춤 동작 흉내를 내려고 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소통 방식이었지만 부디에게는 크라톤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부디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여기는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장난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당장 그 카메라 치우고 그 천박한 행동도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의 시선까지 끌어모았다.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오기가 생겼다.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행동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예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타우픽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사리의 행동이 다소 경솔했다고 생각했지만 부디의 대응 역시 지나치게 강압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조용히 부디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아가씨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좋게 타일러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부디는 타우픽 씨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로지 사리의 불경한 행동을 바로잡는 데 쏠려 있었다. 표현의 자유? 이런 신성한 곳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당신은 우리 전통과 문화를 모욕하고 있소. 당장 그 영상을 지우고 여기서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비대를 부를 수밖에 없소. 부디는 사리의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손이 분노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사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단순히 재미를 추구했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비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싫어요. 이건 제 영상이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주변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다. 어떤 관광객들은 안타까운 듯 사리를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부디의 단호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부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사리의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내놓으시오. 그 불경한 기록을 당장 없애야겠소. 그의 거친 손길이 사리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만지지 마세요. 사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발랄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폭력이에요.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요.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선생님. 갑자기 끼어든 목소리가 있었다. 타우픽 씨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부디와 사리 사이를 막아섰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아가씨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타우픽 씨는 먼저 부디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의 크라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는 아직 젊고 어쩌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소통하려 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위협하는 것은 크라톤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쌍방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리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 이곳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아가씨의 행동이 이곳의 분위기나 규칙에 어긋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정하고 저분께 정중히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영상은 아가씨가 판단하겠지만 이곳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우픽 씨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중재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부디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타우픽 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거칠게 내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사리 역시 타우픽 씨의 따뜻한 말투에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주변에는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모든 광경을 담고 있었다. 사리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물을 글썽이며 결국 부디에게 마지못해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에서 방금 전까지 열정적으로 촬영했던 영상들을 떨리는 손으로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쌓아올린 사리TV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전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현대적인 방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부디는 사리가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만족한 듯 짧게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바위처럼 굳은 자세를 취했다. 그는 자신이 크라톤의 질서와 존엄성을 지켜냈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깊어진 주름만이 그의 완고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사리는 엉망이 된 기분으로 크라톤을 빠져나왔다. 뜨거운 햇살이 평소보다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타우픽 씨였다. 아가씨, 괜찮소?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리를 바라보았다. 오늘 일은 많이 속상했겠구려.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시오. 부디 선생님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요. 그저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전통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지. 사리는 타우픽 씨의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냥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분은 저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타우픽 씨는 사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나도 안다우. 그분의 방식이 너무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가씨, 오늘 일을 통해 뭔가 배운 점도 있지 않겠소? 전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있어. 물론 그 전통을 지키는 방식 또한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겠지만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어쩌면 아가씨의 오늘 경험이 그런 변화를 위한 작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소? 다만 그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구려. 사리는 타우픽 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했지만 무작정 분노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사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들어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랄한 목소리나 장난스러운 표정은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오늘 크라톤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부디의 강압적인 태도,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타우픽 씨와의 대화를 통해 느꼈던 점들까지. 그녀는 영상을 편집하며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진 더 넓은 의미, 즉 전통과 현대, 규율과 개인의 존엄성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애썼다. 영상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여전히 크라톤의 아름다움과 인도네시아 전통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크라톤 앞디달렘 갑질, 요기야카르타 눈물, 전통과 소통, 사리TV 생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영상을 업로드했다. 사리의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사리의 용감한 문제 제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리의 처음 행동이 경솔했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부디와 같은 앞뒤 달렘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논란은 주요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크라톤 앞뒤 달렘의 과잉 대응 논란, 전통과 현대의 충돌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요기야카르타 술탄실에서도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앞뒤 달렘들의 관광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디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크라톤의 명예가 자신 때문에 실추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타우픽 씨가 했던 존중은 쌍방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존엄성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흔들리지 않던 그의 신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사리는 자신의 영상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논란에 다소 얼떨떨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도 사리TV를 통해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며칠 후 사리는 요기아카르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크라톤을 다시 찾았다. 그날의 소동 때문인지 크라톤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멀리서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디를 보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위험 있었